아, 이제 지금은요 오디오 콘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콘솔은 교회는 무조건 다 오디오 콘솔이 있습니다. 오디오 콘솔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아날로그 콘솔, 그 다음에 디지털 콘솔. 이 두 개가 큰 부류로 따지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 아날로그 콘솔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콘솔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여기 전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디지털 콘솔입니다. 디지털 콘솔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뭐 교회마다 틀리지만 쓰는 콘솔은 아날로그 콘솔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지금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 손. 네.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하고 디지털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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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교회는 디지털 콘솔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콘솔. 아날로그 콘솔 사용하시는데 모델명이 뭔지 아세요? 베링거. 예, 예. 그리고 다른 교회분 여기 지사님 베링거 쓰시고 야마 MG 시리즈시나요? 예. 그 다음에 네. 그렇군요. 자, 어느 콘솔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아날로그 콘솔하고 디지털 콘솔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날로그 콘솔은 자, 콘솔이라는 것 자체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콘솔은 여기에 이제 인풋이죠, 인풋. 입력이 뭐냐면 이제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네, 인풋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이크를 마이크 선에서 이제 꽂게 되어 있고, 그다음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라인이나 이런 거 라이더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풋이에요. 입력단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단이 뭐 1번부터 16번까지 있을 수 있고 1번부터 32번까지 있을 수 있고 뭐 1번부터 뭐 112채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콘솔의 규모에 따라서 틀려요. 인풋이 있습니다. 그럼 인풋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쭉 가다가 여기가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이 어디로 갈까요?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웃풋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억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루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맞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네. 아웃풋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억스가 있고 그룹이 있고 매트릭스가 있고 메인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쓰냐? 인풋을 잡아가지고 인풋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볼륨을 올려가지고 소리가 섞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내가 마이크를 쓴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16번까지의 소리가 이제 다 합쳐져가지고 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많이 쓰는 게 메인 아웃풋입니다. 근데 메인 아웃풋에는 페이더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 L, R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 메인 L, R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스피커가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메인 LR이에요. 근데 스피커를 왜 두 개를 둘까요? 왼쪽 오른쪽에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요. 여기 가운데. 네? 네, 스테레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스테레오가 있고 우리가 스테레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노가 있어요. 자, 모노가 있고 그럼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돌비. 음향을 좀 공부하신 분 같아요. 어디서 듣긴 했는데 약간 이런 건가요? 돌비. 맞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5.1 채널. 네, 5.1 채널. 영화관 가보셨죠? 영화관이 5.1 채널. 그 다음에 또 상위 개념이 또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 뭐 음원 사이트나 뭐 엄청 많이 쓰는 게 돌비 애트모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돌비 애트모스 막 헤드폰도 나오잖아요. 걔는 7.1.4 채널. 예. 그래서 보통 콘솔은 거의 대부분 스테레오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콘솔이 좋으면 좋을수록 5.1 채널도 분리할 수 있는 콘솔이 있고 7.1에서 3.4 채널까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날로그 콘솔은 이 스테레오까지만 돼요. 네, 근데 디지털 콘솔로 넘어가면은 5.1 채널, 7.1.4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는 딱 고정되어 있는 포맷에서만 써야 돼요. 마이크 1번은 1번에밖에 못 받아요. 근데 디지털 콘솔은 10번에 꽂아도 마이크 1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솔은 그냥 컴퓨터예요. 네. 컴퓨터인데 그냥 뭐 인풋, 아웃풋 있고 그냥 내가 컴퓨터로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디지털로 조절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내가 저장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날로그 콘솔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는 그 자리대로 써야 돼요. 스테레오로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콘솔은. 이제 이 차이점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모노는 하나예요. 네, 스피커가 하나일 때 모노라고 합니다. 들리는 음원이 하나예요. 그럼 한쪽에서만 들리겠죠. 그러면은 모든 소리가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의 귀가 왜 두 개일까요? 사람의 귀가 두 개예요. 그 왼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각할 수도 있고 뒤에서 날라오는 소리도 지각되고 오른쪽에서 날라오는 시각도 지각돼요. 그러면은 자, 모노가 하나일 때 하고 스피커가 두 개일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일 때는 뭐 입체감이나 이미지가 그냥 하나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LR로 스테레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귀에 이렇게 있으면은 L에서 소리가 나오고 R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앞에 평면적인 이미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총을 쐈어요. 그럼 빵 하고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피커에서 왼쪽에서 딱 시작했다가 쭉 가다가 오른쪽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있어요. 자, 드럼. 여기 드럼 치시는 분 계세요? 드럼? 우리 지사님 어디 계시지? 하필 나가셨네 지금. 자, 드럼을 봅시다. 드럼에 보면 마이킹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킥하고 스네어는 이 소리를 내보낼 때 이제 가운데 C 여기 내보내요. 자, 이 옆에 이게 탐이 있어요. 뚱뚱뚱 이렇게 치잖아요. 이때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려요. 이렇게. 예. 예.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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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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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배치를 합니다. 예.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평면적인 이 공간 안에서 소리를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너는 L로 보내고, 너는 R로 보내고, 너는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면적의 이미지를 내가 그려가지고 사운드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넓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나로만 들리다가 스테레오로 들으면은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하고 이미지도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기타가 이 무대가 있으면은 드럼이 이렇게 있고 무대가 기타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기타가 이게 1번 기타, 2번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기타, 2번 기타를 소리를 섞어가지고 모노일 때는 가운데서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번 기타를 약간 소리를 패닝을 해가지고 이쪽에 배치실 수가 있고 2번 기타를 이쪽에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소리가 오른쪽으로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들리게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타를 2개 쓴다 그러면은 패닝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소리 배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에 소리가 다 뭉쳐 있으면은 소리가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 패닝을 해주게 되면은 소리가 펼쳐져서 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평면적인 이미지를 내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테레오예요. 5.1은 뭐예요? 5.1은 스피커 배치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하나 더 있어요. 스피커가. 그리고 뒤쪽에 하나 있고 여기 뒤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1은 뭐냐? 우퍼예요. 우퍼가 여기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뒤에서도 들려요. 뒤에서 앞에서 저음까지 들리게 돼요. 그럼 7.1.4는 뭘까요? 자, 7 양옆에 사이드에 스피커가 하나 더 있어요. 1은 우퍼, 4는 뭐냐? 천장에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7.1.4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럼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그 화면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헬리콥터 날아갈 때도 저 뒤에서 두두두두두 소리 나다가 내 위를 지나가요. 소리가 두두두두두 지나가다가 앞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60도 내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예. 근데 5.1 채널은 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장이 없는 요 사운드 이 평면성의 공간만 나타나고, 스테레오는 얘가 없어요. 이쪽 뒤쪽이. 그러니까는 앞에 평면적인 이미지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개념이 있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스테레오 시스템 맨 L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왼쪽 오른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네. 자, 맨 LR 있고요. 그래서 채널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페이더 있죠? 여기 보면은 이 페이더예요. 페이더가 있는데 이게 볼륨이에요. 이거 내리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얘를 올리면은 소리가 납니다. 네. 이거 디지털 콘솔이라 컴퓨터에 연동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다. 네. 이게 페이더예요. 이 볼륨이에요. 자, 볼륨이 지금 메인 LR로 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스테레오니까 왼쪽 오른쪽 낮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왼쪽만 나오죠. 자, 이 C로 갖다 놓으면은 가운데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만 나옵니다. 이게 아날로그 콘솔에도 있어요. 예, 이 노브로 돼 있어요. 가운데 놓으면은 C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입니다. 내 소리가 오른쪽밖에 안 나와. 그러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C로 맞춰놓죠. 자, 그래서 메인 LR 있고 그 다음에 억스라는 게 있습니다. 억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억스는 뭐냐면요, 메인의 외부 출력이에요. 또 다른 출력. 저희 이 모니터 스피커들 있잖아요. 이 모니터 스피커들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다 억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페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받지 않고 억스 볼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볼륨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콘솔에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게인이 있어요. 게인이 있고 그 다음에 EQ가 있어요. EQ. 그 다음에 이 밑에 뭐냐면 여기 펜이 있어요. 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억스라고 돼 있어요. 억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페이더가 있어요. 페이더 볼륨은 메인 LR에 나가는 소리를 컨트롤하는 거. 자, 이 억스의 볼륨을 노브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얘는 뭐냐? 억스 1번이다. 그러면 억스 1번 아웃풋에 나가는 소리를 내보낼 수 있고 끌 수 있고, 메인 LR로 가는 건 영향을 받진 않아요. 네. 따로 볼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억스로. 메인 LR 외에 내가 억스 1번의 소리를 올렸다. 그러면 억스 1번의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 메인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메인의 볼륨은 요 페이더인 거고 억스는 억스 볼륨이 개별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억스 볼륨이 있어요. 이거 외부의 별도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룹을 베링거 콘솔에 그룹 있나요? 있는 콘솔이 있고 없는 콘솔이 있는데. 네, 그룹 있어요. 그룹은 뭐냐면요, 여기 채널에 보면은 페이더 위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1, 2, 여기 3, 4, 보통 5, 6,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는데 메인 버튼을 누르면은 메인으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메인 버튼을 끄면은 메인에 소리가 안 나요. 페이더가 울려도.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 2, 3, 4, 5, 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얘가 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면 내가 1, 2번 그룹을 누르면은 이게 1, 2번에 그룹의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잠옷실이 있어요. 잠옷실에는 싱어 마이크 소리만 내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스 볼륨을 줘가지고 내보낼 수 있겠죠. 싱어 채널들만 억스 1번만 다 열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룹 1, 2번 채널만 누르는 겁니다. 네. 싱어들만. 싱어가 4명이다. 그러면 싱어 4명의 인풋 버튼에 그룹 1, 2번, 1, 2번, 1, 2번, 1, 2번 버튼을 눌러요. 예. 그러면은 이 1, 2번 버튼 누른 것끼리만 소리가 합쳐져서 그룹으로 나가요. 예. 근데 얘는 메인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얘가 내려가면은 그룹도 내려가요. 근데 얘를 올리면은 그룹은 내려가요. 근데 억스는 내가 메인 페더를 내려도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프리하고 포스트라는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그룹 버튼이 있습니다. 그룹은 내가 사용하는 채널끼리 그룹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아웃풋으로 다른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 있고 내보내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매트릭스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예.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메인에러하고 억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억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억스에는 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가 있어요. 예.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프리는 뭐냐면 내가 여기 페이더가 있잖아요. 페이더를 내려도 내가 억스를 프리로 설정해 놓으면은 소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포스트로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메인 페이더를 내리면은 이쪽도 억스도 소리가 내려가요. 네. 이 경로가 자 여기가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EQ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컴프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더가 있어요. 자 소리가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럼 프리는 여기에서 나가요. 억스가. 그러면은 프리로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은 내가 페이더를 내려도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포스트로 설정해 놓잖아요. 그럼 포스트는 경로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페이더로. 그러면은 프리로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메인 페이더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내가 볼륨 조절을 아무리 해도 억스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어오는 대로. 근데 포스트로 설정해 놓는다. 그러면은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내가 페이더를 볼륨을 다 내렸어요. 그러면 포스트로 설정되어 있는 억스는 볼륨이 다 내려가요. 그럼 내가 볼륨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포스트에 설정되어 있는 억스는 소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게 대부분 다 포스트로 놓고 써요. 예. 대부분 다 포스트로 놓고 쓰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건반 같은 경우는 프리로 돌려놓을 때가 있어요. 억스를 줄 때. 건반 모니터들 있잖아요. 억스를 줄 때. 그러면은 제가 그 예배 때 그 찬양을 하는데 계속 엔지니어는 볼륨을 이렇게 좀 컨트롤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면은 포스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런데 프리로 두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페이더를 막 메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들고 컨트롤을 해도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네. 뭔가 일정하게 소리를 줘야 될 때는 프리로 주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페이더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소리가 다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가지고 페이더를 엔지니어가 다 내려놨어요. 뮤트를 눌러놓거나. 그런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반 주자가 건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다가 띵 누르다가 모니터에서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간에서는 소리가 들리겠죠. 이 방송은 그렇게 하면 사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프리로 쓸지 포스트로 쓸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날로그 콘솔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예. 프리 포스트 이 누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얘를 프리로 줄 거냐 포스트로 줄 거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프리 포스트. 그래서 대부분 포스트로 많이 씁니다. 예. 포스트로 많이 써요. 근데 이 경로가 다르다는 점. 경로가 다르다는 점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는 지워. 어려워요. 억스는 그 프리하고 포스트가 있다. 네. 그룹은 이제 그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내가 보낼 수 있다. 근데 얘는 메인 볼륨이랑 똑같이 나가요. 메인의 영향,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메인은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콘솔을 한 채널로 스트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솔은 제가 디지털 콘솔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디지털 콘솔.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 인풋을 받습니다. 인풋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게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마이크 프리앰프, 예, 프리앰프를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뭐를 거치냐? 그 다음에 게이트. 그냥 그 다음에 EQ, 게이트, 컴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간에 뭐 억스 이런 거 있는데 억스는 설명이니까 뺄게요. 자, 인풋 채널 스트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로예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인풋을 꽂습니다. 꽂으면은 제일 먼저 거치는 게 마이크 프리앰프예요. 마이크 프리앰프가 이제 게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게 게인이라고 볼륨을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채널에 보면은 이게 게인이거든요. 게인하고 적혀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게인이 있어요. 이게 내리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 게인을 올리면은 이제 소리가 납니다. 게인이 뭐냐? 첫 번째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에 물이 들어오는데 관에 수도꼭지를 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마이크의 랩의 소리는 되게 작거든요. 전압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스피커로 내보내고 소리를 보려면은 소리를 증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프리앰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게인은 볼륨을 조절해 가지고 소리를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그 증폭을 시킬 때 어디까지 증폭을 시켜야 돼요?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콘솔에 보면은 여기에 레벨 미터가 있어요. 레벨 미터. 아날로그 콘솔에도 레벨 미터가 있고 디지털 콘솔에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할 때 이렇게 소리 뜨죠. 이 레벨 미터가 있습니다. 그 레벨 미터에 보시면은 그 두 가지 타입의 레벨 미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0dB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12dB, 여기 0dB. 이 두 가지 타입의 레벨 미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날로그 콘솔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플러스 12dB, 뭐 0dB,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0dB가 끝인 지점이 있습니다. 요 레벨 미터는 이거 그 디지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콘솔이나 이런 데는 다 요 레벨 미터를 쓰고요. 아날로그 콘솔에는 여기 트루 피크 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0dB가 가운데 있고 끝에 플러스 12dB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레벨 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런 디지털 콘솔이다, 끝에가 0dB로 표시되어 있는 레벨 미터다라고 했을 때 게인을 어디까지 맞춰야 돼요라고 했을 때 내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8에서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증폭을 시켜요. 킥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킥을 쾅쾅 눌렀잖아요. 밟았을 때 소리가 요 마이너스 18 dB 되는 지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올려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뭐 아날로그 콘솔이나 여기 중간에 한 0dB 써져 있는 요 레벨 미터에는 어디가 기준이냐? 요 0dB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마이크로 소리를 질렀을 때 0dB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소리만큼 증폭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건반이나 모든 소리가 이 0dB에서 왔다 갔다 하게 처음에 게인을 설정해 줘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 범위로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소리가 찌그러져요. 네. 그리고 너무 낮게 하면은 페이더를 끝까지 올려도 소리가 작아요. 그러니까는 적정하게 게인을 볼륨을 올려가지고 적정한 게인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얘는 마이너스 18, 얘는 0dB예요. 네. 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얘하고 데시벨이 틀리잖아요라고 했는데 이게 표기하는 레벨 미터의 차이뿐이지 전압의 크기는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게인을 설정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이너스 18까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EQ를 설정합니다. EQ. 아날로그에서도 EQ가 있습니다. 자, EQ에는 그 조절할 수 있는 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EQ. 이게 EQ 파라미터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20Hz예요. 그리고 요 끝에가 20kHz입니다. 예. 여기 20Hz에서 20kHz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주파수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EQ는 총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콘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하이, 얘가 하이 미들, 얘가 로우 미들, 얘가 로우입니다. 자,
로우는 뭐예요? 저역이에요. 정. 이거를 제가 한번 빼볼게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의 소리예요. 예, 이 소리가 나는데, 자, 제가 이 로우를 한번 컨트롤해 볼게요. 로우. 이제 로우가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내가 로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면은 소리가 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중저역 저역대가 빠져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하면은 빠져요. 요게 로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콘솔에서 로우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거든요. 여기가 0이고 얘를 왼쪽으로 돌렸다. 여기가 왼쪽으로 돌렸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주파수가 적어져 있어요.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00Hz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거든요. 100 밑에 있는 주파수만 착 볼륨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100Hz고 그 다음에 로우 미들이 있어요. 로우 미들. 로우 미들이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데고 얘가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 데요. 얘가 예를 들어서 100Hz에서 1kHz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노브가 맨 왼쪽으로 제껴지면은 100Hz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100에서 점점 주파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파수를 찾는 거예요. 맨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1kHz가 되겠죠. 예. 가운데로 돌리면은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합시다. 예. 가운데는 500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걷어내거나 올릴 주파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위에 볼륨 노브로 얘를 낮출 것인지 높일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이미들도 똑같아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kHz에서 뭐 10kHz까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1kHz고 이렇게 놓으면은 10kHz예요.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뭐 8kHz라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은 얘를 내리면은 8kHz 이상 되는 소리가 내려가고 얘를 올리면은 8kHz 이상 되는 소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로우 미들 한번 가봅시다. 로우 미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0Hz를 찾아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얘는 하이 미들이에요. 하이 미들도 소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내리면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이도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총 풋밴드라고 하죠. 4개의 구간. 1개, 2개, 3개, 4개. 4개 풋밴드라고 해서 내가 4개의 주파수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EQ예요. 예. 주파수마다 이게 저역이고 중저역이고 중고역이고 고음이고 이러잖아요. 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만약에 목소리를 쓴다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좀 더 명료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EQ를 통해 가지고 만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만져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보컬 스피치 믹스 테크닉이 있잖아요. 네.
보컬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기능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잠시만요. 대충 해놓고 자, 요게 EQ예요. 근데 EQ를 쓰는 방법 테크닉 1을 알려드릴게요. EQ는 볼륨을 높이는 데 쓰지 않아요. 예. 이 대역대가 소리가 좀 비니까 올려야겠네 라고 접근할 수 있지만은 EQ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걷어내는 데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보컬이에요. 자, 보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실 때 이게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안 좋죠? 중저역도 많고 이 저음이 많잖아요. 웅웅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EQ를 가지고 컨트롤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볼륨을 내려야겠어요?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죠. 불필요한 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역을 대충 이렇게 잘라내요.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걷어내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고 지저분한 대역을 커트를 한다, 걷어낸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게이트. 네. 공항 가면 게이트 있잖아요. 출입 게이트. 똑같습니다. 그 게이트 맞아요. 게이트가 뭐냐면요. 그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8이라고 얘기해요. 하면은 내가 소리가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하면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로 마이너스 30dB로 내가 설정을 해놔요. 예, 게이트에 설정해주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얘를 트레숄더라고 해요. 트레숄더. 예, 트레숄더라고 하는데 내가 마이너스 30을 설정을 해놨어요. 게이트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 밑에의 소리의 크기는 소리를 잘라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30dB 이상 올라올 때 소리를 엽니다. 예. 소리를 열고 닫는 기능이에요. 이거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활성화시키고 자, 마이너스 45로 해놨어요. 마이너스 30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dB보다 낮아가지고 소리를 닫아놓은 거예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근데 마이너스 30 이상 넘어가야만 소리를. 이 게이트예요. 예. 깜짝 놀라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게 게이트입니다. 예. 설정해준
값 이상 올라가야만 소리를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설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택이 있어요. 어택. 이거 맞나? 스페링이? 어택하고 릴리즈가 있거든요. 대충 쓸게요. 어택하고 릴리즈가 있는데 어택하고 릴리즈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레숄더는 뭐예요? 기준값 설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마이너스 30 이상만 소리를 열고 닫는 거예요. 이거는 느끼셨으니까. 그럼 어택은 뭐냐? 내가 마이너스 30 이상 올라갈 때 소리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있다가 열 것이냐 시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ms다. 1000ms가 1초거든요. 500ms다.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30 이상 올라가고 0.5초 후에 소리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릴리즈는 뭐냐? 반대로 내가 30dB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소리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30dB 밑으로 떨어질 때 얼마만큼 있다가 소리를 닫을 것이냐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도 500ms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어택은 500ms다. 그럼 마이너스 30dB 올라갔을 때 500ms 있다가 소리를 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dB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소리를 닫잖아요. 그때 떨어졌을 때 500ms 후에 소리가 닫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1초로 설정해 놨다 그러면은 1초 후에 소리가 닫아지겠죠. 네. 그래서 어택하고 릴리즈가 그 기능이에요. 내가 기준점을 잡아놨을 때 얼마만큼 있다가 열 것이냐, 얼마만큼 내려왔을 때 얼마만큼 있다가 닫을 것이냐. 네. 게이트를 언제 때 쓰냐? 쓸 때가 거의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찬양단 할 때 한번 쓸 때 드럼에 했습니다. 예, 왜 드럼에 했을까요? 드럼은 일반 전자 드럼은 괜찮아요. 근데 일반 라이브 드럼 치면은 킥, 스네어, 탐 4개, 오버헤드 2개, 하이햇 이렇게 많을 때는 12개까지 마이크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마이크가 내가 이 통에다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마이크의 역할은 뭐예요? 이 통 소리만 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럼 소리가 크잖아요. 막 킥, 스네어, 스네어 칠 때 소리가 다 타고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게이트를 걸어가지고 잘라줘요. 예. 그리고 이 탐을 땅 쳤을 때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볼륨 게이트를 딱 설정해 놓으면은 주변에서 막 탐을 치고 스네어를 쳐도 닫아져 있어요, 소리가. 근데 탐을 한번 땅 치면은 소리가 딱 열리기 때문에 그때 딱 열어요. 예. 그래서 이게 드럼 할 때만 씁니다. 나머지 할 때는 쓰지 않아요. 예. 드럼 할 때만 써요, 대부분. 네. 이거는 그 다음 시간인가요? 악기별 믹스 테크닉이 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드럼을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게이트는 보통 드럼 할 때만 있습니다. 자, 컴프를 얘기해야 돼요. 컴프. 자,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뭘까요? 컴프레셔, 압축이란답니다. 음을 압축을 합니다. 예. 어느 때 컴프레셔를 쓰나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모든 악기와 모든 보컬에 컴프레셔를 저는 다 적용합니다. 근데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쓰면 추천해요. 근데 잘 못 쓰면은 안 쓰는 만 못해요. 예.
근데 컴프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음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소리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고 큰 소리를 압축을 시켜서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막 이렇게 넘나들어요. 이렇게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근데 컴프레셔를 쓰면은요, 이 작은 소리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고 큰 소리를 압축을 해가지고 조금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해서 균일하게 소리가 나갈 수 있게 해드려요. 이게 어느 때 좋냐? 목사님 구준회 설교할 때. 이거는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소리 지르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써야죠. 예. 그러니까는 작은 소리도 키워주고 큰 소리를 해주게. 근데 대부분 작은 소리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컴프가 아니에요. 큰 소리를 눌러주는 게 컴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컴프레셔는 게이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르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dB다. 마이너스 20dB 이상 올라가면은 너 컴프레셔 작동해. 예요. 그럼 여기서도 얘는 트레숄더, 지정해 줄 건 트레숄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얘도 어택 타임이 있고 릴리즈 타임이 있어요. 어택은 뭐예요? 마이너스 20dB 올라갔을 때 얼마 후에 압축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릴리즈는 마이너스 20dB로 소리가 떨어졌을 때 컴프레셔 작동 안 하겠죠. 얼마 후에 컴프레셔를 풀 거야 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컴프레셔에서는 레이시오라고 있어요. 레이시오는 비율이에요. 비율. 압축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에 1대1 이거는 압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압축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2대1, 3대1, 뭐 8대1 이거는 볼륨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숄더를 2대1로 설정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0으로 딱 여기까지 소리가 솟구쳤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컴프레서가 딱 작동이 됐어요. 그럼 2대1 비율로 소리를 압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 소리가 올라갔죠. 얘를 2등분을 합시다. 그리고 2등분을 했으면 이 지점이죠. 그럼 2대1이다.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압축이 돼요. 3대1이다. 그럼 3분의 1 등분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압축이 합니다. 그럼 8대1이다. 이게 8분의 1.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가 압축 비율만큼 이게 딱 컴프레서가 먹혀요. 이게 쫙. 그렇게 해가지고 이 레벨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있으니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게인은 뭐냐면 그 컴프레셔의 그 일반 이런 게인은 아니고요. 컴프레서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볼륨이에요. 예, 볼륨인데 이 메이크업 게인으로를 쓰면은 낮은 소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이크업 게인을 5dB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작은 소리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작은 소리가 5dB가 올라가요. 네, 5dB가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이 컴프레서를 압축을 해놓잖아요. 압축이 될 거죠. 큰 소리는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소리는
원 소리보다 소리의 레벨이 줄어들죠. 압축을 했으니까. 작은 소리는 올라가고 큰 소리는 줄어들고, 이래서 동등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컴프레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기서 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액티브. 자,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 컴프레서를 끄면은 소리가 되게 커져요. 놀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컴프레서를 먹혔어요. 또 가감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소리를 질러도 압축이 되니까 소리가 많이 안 나오죠. 근데 끄면 엄청 커지고. 그런데 제가 이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럼 요 게인이 있거든요. 메이크업 게인. 게인을 올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좀 더 커졌어요. 근데 내가 해도 큰 소리는 압축이 되니까 작고, 작은 소리는 커지고, 해도 압축이 되니까 먹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이제 스피치 할 때나 아니면은 그 찬양팀 할 때도 되게 좋죠. 예. 그래서 컴프레셔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프레셔 좋죠. 잘 쓰면 좋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펜이 있습니다. 펜은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왼쪽 오른쪽. 예. 얘를 왼쪽으로 걸 거면 왼쪽으로 나오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차영딘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자, 인도자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싱어가 3명이 있어요. 처음에 1번 싱어, 2번 싱어, 3번 싱어, 4번 싱어, 5번 싱어, 6번 싱어 있어요. 자, 마이크 하나씩 테스트를 하죠. 하나 열고 마이너스 18dB나 이거 맞추고 소리가 잘 들리면은 이제 EQ 조절하고 이제 컴프레셔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컴프레셔를 할 때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설정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설정을 합니다. 다 똑같이. 자, 인도자. 인도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율이 이 보컬보다는 좀 더 높아야 돼요. 네, 인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 콜 하는 것도 잘 들려야 되고 이제 명료성이 뛰어야 되니까, 만약에 같은 볼륨, 같은 게인 값이다 같은 볼륨으로 맞췄다라고 했을 때 인도자에게는 컴프의 메이크업 게인으로 플러스 3dB 정도 더 주는 거예요. 네. 더 줍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싱어분들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컴프레셔는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스테레오 패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인도자는 가운데 그 다 들리게 하고, 이 싱어들은 이 펜을 통해 가지고 이 세 명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왼쪽이니까 펜을 왼쪽으로 돌리는 거 살짝 돌려요. 이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러면은 동시에 싹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다 가운데로 하면은 인도자부터 해가지고 전 싱어가 가운데서만 소리가 쫙 나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는 뭐 떡진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얘를 이렇게 쫙 펼쳐주면 어떻게 돼요? 이 싱어 6명과 이 인도자의 소리가 다 들려요. 예. 그러면 안 되나요? 다 들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쫙 갈라집니다. 그럼 소리가 좀 더 부드럽게 쫙 나오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제 목소리가 좀 튀면 안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리버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패닝을 좀 해주면은 훨씬 좋죠. 예. TV예요. 그리고 컴프레셔를 어느 정도 걸기 때문에 디지털 콘솔이 있으면 컴프레셔를 어느 정도 걸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질러도 괜찮아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링을 눌러주니까 괜찮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패닝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설정해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점. 네. 네, 여기 콘솔에 보면은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게 그 추천해주는 비율은 있어요. 이게 정해드리는 게 편하겠다. 그죠? 자, 이게 압축할 때 보통 3대1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네. 보통 드럼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서 막 8대1까지도 갈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보컬 같은 경우, 스피치나 보컬 같은 경우는 2.5대 1에서 3대 1. 3대 1을 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네. 보통 대부분 악기를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맞추세요. 네. 드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대 1까지 가긴 하는데, 네. 그래서 약간 타악기 쪽, 뭐 드럼이나 뭐 막 북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3대 1에서 4대 1. 네. 그리고 일반 보컬이나 이런 스피치나 이런 용도 하시는 분은 2.5대 1에서 3대 1로 맞춰서 쓰면은 좋습니다. 네,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압축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면은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또 보컬 같은 거 트레시홀더 할 때 이 트레시홀더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질렀을 때 보통 마이너스 18dB로 맞추잖아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작동할 때 마이너스 18이나 마이너스 20dB 정도로 놓고 트레시홀더를 걸어요. 예. 왜냐면 이 전부터 걸어버리면은 나는 여기에 맞춰놨는데 소리를 질렀을 때 여기서부터 압축되면은요 소리가 나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을 여기까지 쓴다고 얘기하고 여기보다 넘어갈 때 있거든요. 소리를 지르거나 클 때, 그때 내가 컴프레셔를 걸어서 이 레벨을 많이 뛰어넘지 않게 이게 달리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피치는 상관없어요. 볼륨 양이에요. 이 개인 양. 예. 근데 이거 보통 컴프레셔는 여기 컴프레셔는 이제 볼륨의 그 개인 양이에요. 예. 이게 음압의 양인데 그래서 전 주파수 대역이 다 먹혀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 기술이 발달돼서 멀티밴드 컴프레셔가 나왔어요. 나온 지 있어요. 멀티밴드 컴프레셔는 뭐냐면, 요거는 소리를 지르면은 소리가 전체적으로 컴프레서가 되잖아요. 그 멀티밴드는
우리가 EQ가 pop밴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EQ가 있어요. 여기 20Hz에서 20kHz까지. 내가 요 주파수만 컴프를 걸 수가 있어요. 네. 나도 요 설정해준 컴프레셔만 딱 먹힐 수가 있어요. 컴프레서가. 네. 그러니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중저역이 많으니까는 요 부분을 눌러서 달래주고, 그 여성 보컬들은 중고역이 좀 많으니까 컴프레셔로 눌러줘가지고 달래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콘솔에는 고가 콘솔 넘어가면은 있는데 고가의 콘솔 안 넘어가면은 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러니까 그 피치와 상관없이 레벨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